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앨런 피즈, 바바라 피즈. 성취나 목표 설정, 기도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자기 충족적 예언, 이런 정신작용들도 오늘날에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적 해석이 가능해진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뇌의 한 부분인데요. 망상활성계라고 RAS라는 부분이 해부학적으로는 뇌간에서 뻗어나온 신경세포와 신경섬유 다발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바로 뇌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눈, 코, 입, 귀 이런 감각기관으로부터 정보들이 입력되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 뇌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 RAS가 숨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식 내용과 각성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익숙한 것과 생존을 위협하는 것, 당장 알아야 할 정보에 우선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차를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특정 차종을 생각하고 있는데 도로에 그 차를 많이 보게 되는, 이 차가 이렇게 많았나? 하게 되는 그런 경험. 그리고 아기 엄마가 아기를 돌보다가 지쳐서 골아 떨어진 거예요. 옆에서 막 기차가 지나가고 막 이웃들이 싸움을 하고 그래도 골아 떨어져서 자던 엄마가 아기가 울게 되는 울음소리에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외부의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선별을 한다는 거죠. 이 RAS, 망상활성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것, 목표라고 설정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우선순위와 간절함을 담고 있을 때 우리 뇌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망상활성계가 이걸 우선순위로 이제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할지부터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다음의 일이라는 거죠. 일단 방법은 목표를 정하는 즉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게 확실하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오래 산대요. 명확한 목표 설정을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사망 가능성 억제 효과도 빨리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정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말이 있죠. 내가 과거에 해온 선택들이 지금의 내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지금의 내 상황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생각과 행동의 결과라는 부분입니다. 내 인생과 지금 현재의 상황이 100% 내 책임이다 라고 인식한다는 게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찌든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객관화라는 강력한 정신 에너지를 발휘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내 어떤 생각과 믿음이 지금 내 삶에 이런 결과로 드러났나? 지금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다른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내 생각과 태도죠. 때때로 우리는 나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이라는 거죠. 잘못된 결정도 다시 한번 내 통제권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인생을 창조하고 싶다면 자기 변명부터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탓을 다른 사람, 그리고 외부 환경, 이런 걸로 돌리면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뒤로 숨는 그런 부분은 그만두는 것이 좋다는 거죠. 어떤 일에도 그걸 이루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극복하고 해당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라는 부분이죠. 내가 지금 이 처지에 있게 된 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생각과 행동들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의 내 선택에 의한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래는 내가 오늘부터 선택하는 생각과 행동들로 결정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100%내 책임이다. 지금까지와 내가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인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꿈을 현실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내 인생이 왜 항상 그저 그런 걸까? 그 이유는 바로 비슷비슷한 생각을 해왔고 비슷비슷한 결정을 반복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지금 내 상황이 너무 괴롭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걸 내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 괴롭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 영역에서 내가 선택한 부분에 따른 결과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받아들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계속 남 탓하면 또 다음에도 또 비슷한 선택을 하고 또 다른 외부 환경을 탓하고 뭐 이렇게 되면 내 인생에서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선택했을 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겠죠. 그 생각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오롯이 질 때 다음에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분명히 쉽진 않지만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불평과 하소연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죠. 불평은 뇌의 부정적인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그러면 이 RAS가 내 인생에 이미 존재하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어주는 거죠.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죽는 건 내 잘못이다. 물론 우리가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는 절대적으로 가정 환경이나 뭐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20세 이후에는 분명히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들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잖아요. 물론 심리적으로 많이 유착돼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나 정보들이 이미 내 머릿속에 회로가 고착돼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있다,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삶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데 20세가 넘어서도 뭐 30이 돼서도 40이 돼서도 부모 탓, 환경 탓, 뭐 누구 사기꾼 탓, 누구 탓 이렇게 되면 나중에 50, 60, 70, 80이 돼도 계속해서 비슷한 결정들을 반복하면서 누구 탓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삶을 마감할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지금 결과를 내 책임으로 인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걱정이라는 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걱정이 정말 위험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현실이 되니까요. 꿈이 현실이 되듯이 시각화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공을 놓치고 선을 넘지 못하고 은행이 집을 압류하고 애인이 나를 떠나버리고 이런 장면들은 시각화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온갖 것들을 시각화하는 게 바로 걱정이라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장면들을 계속 시각화하면 마음의 작동으로 그 장면이 현실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걱정을 계속해요. 이 남자친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 나를 떠날지도 몰라. 뭐 이런 걱정을 한다고 치면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RAS가 온갖 신경들을, 온갖 정보들을 그거에 부합한 것들을 찾아내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의심하게 되고 저것도 의심하게 되고 뭐 집착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남자친구도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이나 사랑을 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내 걱정이 현실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은 아예 생각을 말자.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요. 흔히 꿈꾸는 삶을 생각하면 내가 가진 능력들을 마음껏 발휘하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적인 평안을 누리고 또 내 내적으로도 마음이 평온하고 뭐 이런 부분일 텐데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두 가지가 바로 두려움과 걱정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몸속의 장기들을 해칩니다. 분노는 간을 약화시키고 걱정은 윗병을 부르고 스트레스는 심장에 나쁘고 비탄은 폐에 부담을 주고
공포심은 콩팥을 약하게 합니다. 항상 노심초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늘 골골거리고 온몸에 각종 병을 달고 사는 이유죠. 걱정 근심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걱정 근심을 통제해야 합니다. 여기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걱정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비는 것과도 같은 행위이다. 사람들의 행동의 80% 이상이 습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활의 대부분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무심히 그렇게 반복하는 행동들로 채워진다는 거죠. 이건 인간의 중요한 생존 전략이겠죠. 매번 계속해서 그 상호작용을 복잡하게 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이 드니까 그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정해진 루틴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하게 될 텐데, 생각의 습관을 흔히 태도라고 부릅니다. 생각의 습관은 행동의 습관보다 더 다루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뭔가 고정하기도 어렵고 한번 고정돼 버리면 그걸 바꾸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생각과 태도를 종이에 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글로 쓰게 되면 뭔가 이렇게 덩어리처럼 얽혀있던 생각들이 차분히 풀어지면서 분석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뭉뚱그러져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글로 적어보면 그 실체를 보게 되면서 훨씬 단순해지고 명확해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이나 대처 방안도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되고요.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그냥 실천하지 않고 한결같이 실천합니다. 우리 동네 헬스클럽 최강자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나타납니다. 최고의 작가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키보드 앞에 앉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나 부모, 관리자, 의사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성과 자체보다는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 여부는 내가 후천적으로 학습하고 습관화한 생각과 태도에 달렸다. 인생은 결정돼 있고 그냥 타고난 게 전부다, 태어난 게 전부다, 유전이 전부다. 요즘에는 그런 말들도 참 많은데, 유전이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태어난 거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 생활 환경이나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이 내 기본적인 자아관과 가치관을 만드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또 분명한 게 선택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를 가졌잖아요.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능력이 바로 선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내가 어떤 선택이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신이 우리에게 부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냥 다 정해져 있고 그냥 내가 뭘 해도 똑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존재하는 이 삶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느끼고 좀 더 좋은 선택을 하는데 내 마음과 에너지를 쏟는다면 내 삶에서 경험하는 부분들이 훨씬 가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번 생은 망했다든지 이번 생은 글렀다든지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지금의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내 하루하루를 가꾸어 나간다. 저는 이런 마인드가 훨씬 좋고 각자의 행복을 찾아 나가는 삶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좋은 선택의 여러 원칙들을 적용하셔서 결국 해내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